안녕하십니까. 정통 경매 사례 분석, 경매 실무,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 TV입니다. 경매 권리 분석에 재경매가 문제점이 가장 많아 원인 규명과 입찰 보증금 손해 방지를 위해 재경매 연속 강의 물건 3개 4에서 6번 올립니다. 중앙지법 2021 타경 1111534 서울 서초동 1671-5 서초 리시온 428호 건물 전역 15.1평 대지 3평 감정가 6억 4백만원 경매 신청자는 최모 강제경매 신청금은 1억 7,700만원입니다. 2023년 3월 23일 최저가 3억 8,600만원 진행되고 문모가 단독 입찰에 4억 1,600에 낙찰되었습니다. 2023년 5월 4일 대금미납 5회 유찰 후 2023년 11월 23일 최저가 1억 2,700만원 감정가 20%에 진행됩니다. 대금미납 후 진행되는 재경매는 특별 매각 조건으로 입찰 보증금이 최저가 대비 20%인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갑구 말소기준 권리 알기 위해 등기부 갑구와 얼굴을 같이 봐야 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 가등기, 가압류 등, 을구에는 소유권 외 용익물건인 전세권, 담보물건인 저당권 등이 기재됩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갑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을구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보고 설정일자, 등기 기입일자를 비교해야 어느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효력 있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 가압류, 담보목적 가등기, 배당 신청한 전세권, 매매예약 가등기 등입니다.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말소 기준 권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돈 받을 권리, 즉 채권입니다. 둘째, 앞에서 말소 기준 권리로 예시한 권리 중 두 개는 원래는 돈 받을 권리가 아니었는데 배당 신청, 경매 신청을 해서 말소 기준 권리로 변한 전세권과 매매 가등기입니다. 본건에서는 2021년 3월 29일 최모 2억 300만원 가압류가 일자가 앞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임차인 허모 2020년 2월 16일 주민등록 전입만 하고 확정일자 배당 신청 기록 없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 임차인 허모 배당 신청 안 한 거 확인됩니다. 2023년 3월 23일 1차 낙찰받은 문모가 매각 허가 결정을 앞두고 뭔가 발견했는지 3월 28일 매각 불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불허가 신청이 인용돼 입찰보증금을 최고가 매수인이 찾아 손해보지 않고 잘 수습했는지 알려면 서류 종달 내역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경매 권리 분석을 가볍게 다루려는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길 강조드립니다. 어떤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원인은 뭔지 알아야 경매에 참여했다가 대금미납이라는 최악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해세, 조세로 추정되는 교부 청구 없습니다. 교부 청구가 있으면 임차인 대항력 인정되는 주민등록 전입일자하고 조세 법정기일을 비교해야 대항력으로 인수되는 추가 임차보증금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달내역 2023년 4월 7일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가 발송된 걸 보니 3월 28일 제출한 매각 불허가 신청은 인용이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찰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물건 명세서 확정일자 안 받고 배당 신청도 안 한 세입자 보증금을 알 수 있는지 물건 명세서와 현황 조사서를 열람합니다. 물건 명세서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회수가 안 되면 낙찰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 기재에 있고 현황조사서에는 현황조사 현장에 간 법원 직원이 세입자 허모를 만났으나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기록은 없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후에야 열람할 수 있는 경매 기록을 봐야 교부 청구한 조세, 임차의 보증금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건 모순된 제도입니다. 매수 신고 전 등기부, 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다 열람해도 조세 교부 청구금, 임차인 보증금을 알 수 없어 매각 대금 외에 추가 인수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부터 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 후 당해사건 이해관계인이 된 다음에야 경매 기록을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하라는 건 커다란 모순이고 입찰자 입장에서는 경매 대표적인 함정인 것입니다. 배당 신청한 임차의 보증금은 알 수 있지만 대항력만 있고 확정일자 없고 배당 신청 안 한 건에서 낙찰자에게 인수될 보증금을 알 수 없어 대금 미납건이 빈발합니다. 제도 개선될 때까지 최고가 매수 신고 후 경매 기록 열람 꼭 하시고 3단계에 걸쳐 할 수 있는 이의신청으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시세 및 낙찰가 추이. 임차인 주민등록 전입으로 대항력만 갖춘 경우 차라리 매매와 전세 시세를 조사해 최대치를 기준으로 입찰가를 정하는 게 선택 가능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현재 감정가 6억 400만 원, 기준 20%까지 떨어진 가격이 이번에 진행되는 최저가입니다. 전세 시세를 매매가 대비 80%로 잡으면 이번 최저가 20% 입찰하면 감정가에 사는 셈입니다. 앞으로 수차례 유찰 불가피합니다. 다음 사건, 서울 서부지법 2022 타경 57250 서울 은평구 녹번동 91-17 시니어캐슬 801호 건물 전용 20.4평 대지 7.3평 감정가 8억 5,200 2023년 8월 1일 진행된 2차 매각기 이래 최저가 6억 8,100만원 진행돼 응찰자 2명 최고가 9억에 매각되었습니다. 2023년 9월 14일 대금 미납하고 2024년 1월 2일 4억 3,600만원 최저가에 진행됩니다. 감정가 대비 51.2%입니다. 등기부 을고 2021년 12월 28일 최모 설정 최고액 6억 근저당이 강제경매 개시일자인 2022년 12월 13일보다 앞서 말소 기준 관리가 됩니다. 임차인 박모의 주민등록 전입일이 2014년 8월 19일로 김모의 소유권 이전 일자보다 앞서 등기부 분석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갖고 2006년 3월 16일 소유권 신탁 등기가 있고 매매로 현 소유자가 명의 전에 주민등록 전입이 앞서는 거 문제 안 됩니다. 정경사TV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는 분들에게 의아하다 싶은 사항이 있으면 항상 관계 서류를 다 살펴서 의문 풀릴 때까지 분석하시길 재차 권유드립니다. 부자연스러운 사실을 그냥 넘어갔을 때 그 결과는 본건처럼 대금 미납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물건 명세서 정권처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가 안 될 경우 낙찰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극히 일반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폐문부재이나 주민등록 등재로 박모가 점유자로 확인된다는 사실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앞 사건과 거의 유사하게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정보 없이 입찰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문건 접수 내역에 교부권자 은공공이 있습니다. 은평세무서 또는 은평구청 같은데 당해세, 국세, 지방세 여러 갈래 추정만 가능할 뿐 명쾌한 낙찰자 인수금을 가늠하기 힘듭니다. 송달내역 2023년 8월 17일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대금 납부기 한 통보를 했으나 매각 불허가 신청이나 매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없이 대금 미납됐습니다. 교부권자가 국공공, 서공공, 은공공으로 지방세, 국세 다양하게 추정할 수 있는 조세가 종류별로 다 있고 소유자는 송달 애로가 있어 송달 간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매매 시세 및
낙찰가 추이, 정권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정상 매매 시세의 80%를 전세가 및 임차인 대항력이 있는 보증금으로 가정하고 현재 감정가 51%는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최고가 매수 신고금 더하기 매매 시세 기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하게 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으로 가정하면 가격은 후하게 잡아도 감정가 5에서 1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최고가 매수가 더하기 전세가 하면 감정가를 훨씬 상회하는 가격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매각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입찰 보증금을 손해보는 거로 추정됩니다. 정경사TV 보시는 분들에게 절대 발생하면 안 될 일입니다. 교부청구한 조세의 법정 기일이 하나라도 임차인 주민등록일보다 앞서면 감정가 몇 프로에 입찰해야 하겠습니까? 준깡통 전세라고 전제하고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강의 3번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3 타경 33199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273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 71평, 건물 71평, 면적 동일합니다. 감정가 5억 2600, 2023년 9월 7일 3억 6,800만원, 최저가 진행해서 이모 단독 입찰 3억 7,100만원 낙찰받았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대금 미납하고 2023년 12월 21일 감정가 대비 49% 2억 5,800에 진행되며 인천지방법원은 1회 입찰 시 30% 최저가 저감되고 재경매인 경우 매수보증금 20%는 특별매각 조건, 매수보증금 20%는 타 법원과 동일합니다. 입찰하실 때 특별매각 조건 살피시기 바랍니다. 경매권리 분석에서 다가구는 임차인이 다수라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먼저 말소기준권리 파악해야 합니다. 등기부 을고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 갑, 을고 어디에 있을지 몰라 기입등기, 접수일을 다 봐야 결론 나옵니다. 본건 말소기준권리는 2012년 2월 28일 설정된 농협자산관리 근저당권입니다. 2022년 1월 17일 설정된 가등기는 후순위라 말소됩니다. 현황조사서 말소기준권리가 정해졌으면 임차인 주민등록 전입일 확정일자 배당 신청을 비교합니다. 임차인 주민등록 전입일이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져 대항력 우선변제권 인정 안됩니다. 배당 3순위에 해당하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는 농협자산관리 근저당 설정일자 2012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현재 시점이 아닙니다. 이유는 근저당 설정 시 담보가치를 후에 다른 어떤 등기나 소유자 채무자 어떤 처분에 의해서 사후에 훼손되는 일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며 후순위 가등기가 말소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여기까지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미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 낙찰 대금에 인수하게 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문건 접수 내역에 2023년 6월 1일 소유자 사망 사실과 파산신고 접수가 있고 기타 교부청구 수권 있고 임차인 권리신고와 배당이의도 기록에 있습니다. 송달 내역 2023년 9월 22일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대금 지급기한 통보했으나 매각 불허가 신청이나 즉시항고 없이 대금 미납했습니다. 압류권자 국공공에게 서류 송달 된 거 보면 당해세로 분류된 상속세 좀 거액이죠. 미납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당해세 외 조세의 법정기일이 조정된 건 2023년도 4월 이후 개시된 경매사건에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 미납이면 우선배당 대상입니다. 여기까지 이상이 없으면 대금 미납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물건명세서 건축물 대장에 사우동 1273번지에 건물이 있는 거로 되어 있으나
인터넷 지도에는 북측 일부가 타인 토지에 속하고 게다가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금 민화권에서 의문나는 사항을 문제풀이하듯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권리 분석이 가깝고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손해보지 말고 재경매 문제풀이 공부하셔서 최소한 방어를 한 후 경매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건은 타인 토지에 걸치고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된다는 내용이 물권명세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자체적으로 상세하게 검토 안 하고 입찰했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신청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이의도 제기 못하고 입찰보증금 손해본 경우입니다. 입찰로 취득하게 되는 권리에 하자가 있다는 기재를 보고 입찰자가 해야 할 일은 최소한 건축사무소에 들려 하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 조언을 구하는 게 입찰보증금 손해를 피하는 자세였다고 판단됩니다. 정경사TV는 진행 경매 사례를 대상으로 정확하고 예리한 권리 분석을 해서 경매 장애물과 함정을 파헤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